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몇 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갑자기 멜론 차트 1위에 올라와 있어요. 분명히 방영 당시엔 시청률이 낮았던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 갑자기 전 세계 1위가 됩니다. 분명히 한물간 패션이라고 했던 Y2K 스타일이 요즘 10대들한테 가장 힙한 트렌드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현상 우리는 역주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 덕분일까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역주행이 왜 일어나는지 그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언가에 빠져드는 이유도 설명이 될지 모릅니다. 먼저 역주행의 대표적인 사례들부터 떠올려 볼게요. 가수 브레이브걸스의 롤리는 2017년에 발매됐지만 2021년에 군부대 위문 공연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면서 갑작스럽게 차트 역주행을 했습니다. 발매 4년 만의 일이었어요. 해외에서는 케이트 부시의 러닝 업 대 힐이 1985년 발표된 곡인데 2022년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시즌4에 삽입되면서 영국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37년 만의 역주행이었어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영 당시 주목받지 못했던 작품들이 OTT 플랫폼에 올라오면서 수년 뒤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리고 패션. 엄마 옷장에서나 볼 법했던 와이드 팬츠, 플랫폼 슈즈, 크롭티가 다시 가장 힙한 아이템이 되었죠. 이게 다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역주행에는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심리학적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노출 효과, 영어로는 미어 익스포저 이펙트입니다. 1968년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가 발견한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그것에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별로였던 노래가 카페에서 몇 번 들리고 친구가 흥얼거리는 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좋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역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릴스에서 옛날 노래가 짧게 반복 사용되다 보면 알지도 못했던 세대가 그 노래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검색을 하고 스트리밍을 하고 차트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집단 기억과 감정적 앵커링이에요. 특정 콘텐츠는 특정 시대의 감정, 사건, 분위기와 함께 기억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콘텐츠는 단순한 노래나 드라마가 아니라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감정의 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적 앵커라고 부릅니다. 어떤 자극이 특정 감정과 연결되어 기억되고 나중에 그 자극을 다시 만나면 그 감정이 되살아나는 현상이에요. 요즘 유독 Y2K 패션이나 2000년대 감성 콘텐츠가 다시 유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지금의 3040 세대는 그 감성에서 위로와 향수를 느끼고 그 시대를 살지 않은 10대, 20대는 오히려 낯선 것에서 오는 신선함을 느껴요. 세대는 다르지만 각자의 이유로 같은 것에 끌리는 거죠. 이게 역주행의 아주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역주행 현상이 더 자주, 더 빠르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예전에 없던 현상은 아닌데 최근 들어 부쩍 잦아졌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핵심은 플랫폼의 구조 변화입니다.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숏폼 플랫폼은 알고리즘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알고리즘은 언제 만들어진 콘텐츠인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이 순간 반응이 좋은가만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옛날 노래를 BGM으로 짧은 영상을 만들어 올렸을 때 그게 반응이 좋으면 알고리즘이 수백만 명에게 뿌려줘요. 수백만 명이 그 노래를 검색하고 스트리밍하고 다시 영상을 만들고 이 사이클이 폭발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빌보드나 멜론 차트 담당자들도 틱톡에서 뜬 곡은 차트에서도 뜬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이제 역주행은 우연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리즘만으로 역주행이 설명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세 번째 심리학 원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노스텔지어 효과 향수 심리입니다. 사우스햄튼 대학교의 콘스탄틴 세디키디스 교수가 이끈 연구팀은 수십 년 동안 노스텔지어를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향수를 느낄 때 사람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불안, 외로움, 불확실성을 심리적으로 완충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즉, 삶이 복잡하고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익숙하고 따뜻했던 과거의 것들에 더 강하게 끌린다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레트로 감성, 복고 음악, 옛날 드라마 재시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 집단적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리. 이게 특히 10대, 20대 역주행 팬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희소성의 역설입니다. 요즘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콘텐츠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새 노래, 새 드라마, 새 밈이 매일매일 쏟아지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나만 아는 것, 흔하지 않은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역주행 콘텐츠는 젊은 세대에게 이중의 매력을 가져요. 첫째는 나는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다는 자부심. 둘째는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되는 경험에서 오는 흥분감.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게 바이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주행 현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역주행 콘텐츠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감정적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바뀌고 트렌드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의 감정은 크게 바뀌지 않아요. 외로움, 설렘, 그리움, 위로. 이 감정들을 건드리는 콘텐츠는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역주행은 그래서 단순한 옛것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오래 기억하는지에 대한 증거예요.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역주행이 일어나는 이유 딱 4가지입니다. 반복 노출로 생기는 친숙함, 특정 감정과 연결된 기억의 앵커, 불안한 시대를 버티게 해주는 향수의 심리, 그리고 희소한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인간의 본성. 이 4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역주행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건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의 감정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역주행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어떤 노래나 드라마, 패션이었는지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심리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마인드 아카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